병변에서 검체를 얻고요. 여기서 항상균이 나왔다. 항상균으로 검출이 되고 또 이게 결핵균으로 동정이 됐을 때 진단하지만 실제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결핵균의 배양 검사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서 진단에 도움을 받는데 지금처럼 임상소견, 그러나 임상소견 자체가 다양하다라고 했죠. 그러나 다양하지만 어떤 임상소견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방사선 소견, 엑스레이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임상소견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초기 결핵은요, 오히려 무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기침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증상으로서 지금처럼 체중 감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간 발한도 나타나고요. 또 발열도 나타나고 전신 무력감에 식욕 부진 이런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은요. 폐결핵에서는 그리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행된 결핵이나 또는 흉수가 찼을 때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흉통 같은 경우도 흔한 증상은 아니라 그러니까 결핵에 의해서 결핵성 흉막염이 나타나게 됐을 때 플루리틱 체스트 페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흔한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객혈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폐실질에 공동이 생겼거나 또는 기관지 결핵이 나타났을 때 객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얼만큼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상소견상에서 결핵이 충분히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결핵을 앓았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핵 환자랑 접촉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엑스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흉부 X선 검사는요. 결핵의 진단에도 중요하고 또 경과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또 감별 진단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지금 문제 역시도 다른 것들이랑 감별을 할 때 활용을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찍은 엑스레이가 있다면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예전에 이 결핵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아에서와 또 성인에서 또 우리가 1차 결핵이냐, 2차 결핵이냐, 초감염 결핵이냐, 재활성화 결핵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결핵균에 감염해서 발병까지 그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결핵균에 감염이 되고 약 한 1, 2년 이내에 소아에서 발생하는 결핵을 우리가 또 1차 결핵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또 초감염 결핵이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대개 이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소견은요. 아래쪽에서 대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폐문보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림프절 비대라든지 또 무기폐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흉수도 찰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소견이 흔하게 동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잠복된 형태로 있다가 숨어 있는 거죠. 잠복 결핵의 형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수년이 지나거나 또는 수십 년 뒤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다시 나타나는 재활성화 결핵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걸 이제 2차 결핵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때는 주로 이제 상엽 쪽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그 첨부 쪽 있죠. 에이펙스 쪽이나 아니면 포스테리얼 세그먼트 후분절이나 또는 우리 그 슈페리얼 세그먼트 쪽 있죠. 하엽 쪽에 슈페리얼 세그먼트 이런 쪽에 주로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음영이 좀 불분명하게
막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주변으로 위성 결제들이 막 깔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뚜렷한 이제 결절성 병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게 공동화가 된다. 그게 성인에서의 어떤 그 결핵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무조건 문제에서 이 위쪽에 어떤 캐비티가 있으면 결핵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엑스레이 소견도 세련돼졌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이제 침륜된 소견, 이게 이제 지금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핵 소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발병 기간까지의 어떤 이런 접근은 좀 전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발병까지 이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나서 얼만큼 지났느냐, 이걸 기준으로 나누기보다는요,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면역 상태가 아무래도 정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성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상엽 쪽에 공동을 동반하는 형태의 폐결핵이 주로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면역 저하자에서는 폐하엽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절염과 흉막염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폐결핵이 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 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폐결핵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그냥 비전형적인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게 이제 폐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경과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결핵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러나 굉장히 이제 초기 때, 그럴 때는 이게 폐렴인지 폐결핵인지 구분이 안 돼서 처음에 항생제를 쓰고 항생제를 적절하게 잘 썼다라고 판단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X선상에서 이런 병변들이 잘 안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더 심해지거나 할 때는 폐렴이 아니었구나, 이때는 폐결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객담 결핵균 검사 같은 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에서 유용한 진단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단독적으로 결핵을 진단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어쨌든 자, 지금처럼 흉부 X선 소견상 나타나는 활동성 결핵의 소견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병변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폐상부나 폐천부 쪽 있죠. 이쪽에 증가된 음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인에서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성인에서의 결핵 아니면 면역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위쪽에서 증가된 음영과 함께 또는 공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